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야근하면서도 일이 끝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저도 6개월 전까지는 그랬어요. 매일 밤 10시까지 회사에 있으면서도 할 일은 쌓여만 가고.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똑같은 일량을 3시간 만에 끝내고 6시에 퇴근해서 헬스장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고 물어보실 텐데 오늘 그 비밀을 다 공개하려고 해요. 바로 AI 활용법인데요. 정말 인생이 바뀔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써볼 수 있는 실전 꿀팁들만 가져왔어요. 먼저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AI는 그냥 신기한 기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작년에 한 말이 있어요. AI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음 시대에 번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직도 예전 방식대로만 하는 사람들은 점점 뒤처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정말 놀라운 AI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챗GPT, 클로드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메일을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회의 일정을 알아서 조율해주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자동으로 편집해주는 도구들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게 진짜 유용한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다 써보고 검증한 방법들만 골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쓰세요? 보통 4, 5시간은 쓰실 텐데 그런데 그 시간의 대부분이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보는 데 쓰이죠?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 중에서 단 30분만 생산적으로 바꿔도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팁 AI 음성비서 100% 활용하기. 시리든 구글 어시스턴트든 이제 정말 똑똑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오늘 일정 정리해줘라고 말하면 캘린더를 확인해서 중요한 미팅만 골라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김대리한테 회의 자료 준비 완료했다고 메시지 보내줘라고 하면 바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줘요. 운전하면서도 지하철 타면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거든요. 두 번째 팁 AI 앱으로 자동화 설정하기. 요즘 정말 대단한 앱들이 나왔어요. RCL AIM. AI 같은 앱을 쓰면 여러분의 캘린더를 AI가 자동으로 최적화해줘요.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일할 시간 2시간 필요해라고 하면 다른 약속들 사이사이에 2시간 블록을 자동으로 잡아줘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EXPNSIFI 같은 앱으로 영수증 사진만 찍으면 가계부가 자동으로 작성되고 스캐너 프로로 문서 스캔하면 PDF로 자동 변환해 클라우드 저장까지 한 번에 되거든요. 세 번째 팁 대기시간 활용의 신. 지하철 기다릴 때, 병원 대기실에서, 친구 기다릴 때 그 5분에서 10분씩 하루에 몇 번 생기잖아요. 이 시간들을 모으면 하루에 거의 1시간은 될 거예요. 이때 AI 어시스턴트로 간단한 업무들을 처리해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아웃라인 작성해줘. 이번 주 업무 우선순위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요. 정말 신기한 건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가 여러분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업무용 AI 도구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쓰기 시작하면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첫 번째 이메일 자동화의 혁명. 슈퍼휴먼이나 SANEBOX 같은 도구를 쓰면 이메일 관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AI가 중요한 메일과 스팸을 자동으로 구분해주고 심지어 답장까지 초안을 작성해줘요. 예를 들어서 미팅 일정 조정 요청 메일이 오면 AI가 자동으로 여러분의 캘린더를 확인해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라는 식으로 답장 초안을 만들어줘요. 여러분은 그냥 확인하고 전송만 하면 되고요.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이메일 처리 시간이 70% 줄었어요. 하루에 1시간 걸리던 게 20분으로 단축된 거죠. 두 번째 회의와 노트 정리의 신세계. 아터 AI나 파이어플라이즈 같은 도구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화상회의나 대면 회의 때 자동으로 녹음하고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의가 끝나면 AI가 자동으로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주고 액션 아이템을 추출해서 각자에게 메일로 보내줘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써보니까 사람이 직접 정리한 것보다 더 정확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특히 긴 회의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세 번째, 문서 작성과 편집의 마법. GRAMMARLY와 WORDTUNE를 함께 쓰면 글쓰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이 스크립트도 이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했거든요. 단순히 맞춤법 검사가 아니라 문장의 톤을 조정해주고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해줘요. 영어 문서는 물론이고 한국어도 점점 지원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션 AI나 어브시디언 같은 도구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AI가 자동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찾아서 링크해줘요. 정말 제2의 뇌를 가진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 블로그 쓰시는 분, 유튜브 하시는 분, 또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자주 만드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AI는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첫 번째, 아이디어 발굴의 천재. 챗GPT나 클로드에게 30대 직장인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 아이디어 20개 뽑아줘라고 하면 정말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팁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30대 직장인 중에서도 승진을 준비하는 과장급이 퇴근 후에 볼만한 유튜브 콘텐츠처럼 타겟을 세분화할수록 더 정확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콘텐츠 제작의 속도전. canva AI나 어도비의 AI 도구들을 쓰면 디자인 시간이 90% 줄어요.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이라고 입력하면 몇 초 만에 10개 이상의 템플릿을 제안해줘요. 동영상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PICTORY나 IMVIDO AI 같은 도구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만들어져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80% 정도는 자동으로 되니까 나머지 20%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런 도구들을 쓰기 시작한 후에 콘텐츠 제작 속도가 5배 빨라졌어요. 예전에 하루 종일 걸리던 작업을 2-3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게 됐거든요. 세 번째, 다국어 콘텐츠의 시대. DEPL이나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정말 좋아졌어요. 특히 DEPL 라이트 기능을 쓰면 번역을 넘어서서 각 언어의 문화에 맞게 표현을 바꿔줘요. 제가 한국어로 쓴 글을 영어로 번역할 때 써보니까 단순 번역이 아니라 영어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체까지 조정해 주더라고요. 이제 정말 글로벌 시대잖아요. 한번 만든 콘텐츠를 여러 언어로 확장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AI로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건강관리의 개인 트레이너. MYFITNESSPAL AI나 NOM 같은 앱들이 정말 똑똑해졌어요. 음식 사진만 찍어도 칼로리와 영양소를 자동으로 분석해주고 여러분의 목표에 맞는 식단을 추천해줘요. 그리고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하면 운동량, 수면 패턴, 스트레스 레벨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인 맞춤 건강 조언을 해줘요. 저도 써보니까 정말 개인 트레이너랑 영양사를 고용한 기분이 들어요. 특히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유용해요. 두 번째, 금융관리의 똑똑한 비서. 민트나 YNAB 같은 가계부 앱의 AI 기능이 정말 발달했어요.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어디서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카페에서 5,000원씩 쓰고 있는데 집에서 커피 마시면 월 2만원 절약 가능,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여러분의 나이, 소득,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줘요. 물론 모든 걸 AI에만 맡길 수는 없지만 참고자료로는 정말 유용해요. 세 번째, 학습과 자기계발의 혁신. DOLINGO의 AI 튜터 기능이나 칸 어카데미의 개인 맞춤 학습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의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시해줘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문법은 잘하는데 발음이 약하다면 발음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해요. 정말 개인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COURSERA나 UDMY의 AI 추천 시스템도 정말 정확해요. 여러분이 수강한 강의들을 분석해서 다음에 들으면 좋을 강의를 추천해주는데 저도 그 추천을 따라서 들었던 강의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와, 정말 좋네. 당장 다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첫 번째 도구는 도구일 뿐.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판단력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특히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최종 검토를 해야 해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AI가 만들어준 이메일을 검토 없이 그대로 보냈다가 상대방에게 어색한 표현이 전달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항상 한 번씩 확인하고 보내요.
두 번째, 개인정보 보안. AI 도구들을 쓸 때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특히 챗GPT 같은 도구에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회사에서 쓸 때는 기업용 버전을 쓰거나 아니면 민감한 정보는 가명이나 코드명으로 바꿔서 입력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단계별 도입. 한 번에 모든 도구를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저는 한 달에 하나씩 정말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도입했어요. 먼저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메일 도구,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도구,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익숙해지면 다음 것을 도입하는 게 좋아요. 자,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지금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AI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느냐예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1단계는 스마트폰 음성 비서 활용하기. 내일 아침부터 오늘 일정 알려줘부터 시작해보세요. 2단계는 자주 하는 반복 업무 하나를 AI로 자동화하기. 이메일 정리 등 캘린더 관리 등 하나만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3단계는 새로운 AI 도구 하나씩 도전해보기. 한 달에 하나씩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80%만 활용해도 여러분의 생산성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어떤 AI 도구를 써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댓글로 요청해주신 AI 도구들을 직접 써보고 리뷰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